전국의 실업률이 또 올랐습니다. 오늘 연방통계청은 지난 11월 일자리인 전문가 예상보다 많은 2만 5천여 개가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5에서 54세 사이 여성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제조업과 건설 분야에서 고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반대로 도소매 분야에서 2만 7천여 개 일자리가 사라졌고 금융과 보험, 부동산, 임대 분야에서도 1만 8천여 명이 실직했습니다. 구직자가 늘면서 실업률은 10월보다 0.1%포인트 오른 5.8%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실업률이 상승하긴 7개월 동안 5번째로 2달 연속 코로나 팬데믹이 있기 전인 2020년 초와 비슷한 수준을 맴돌았습니다. 주별 실업률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가 5.3%이고 엘버타와 퀘벡주는 각각 5.9%와 5.2%, 온주는 6.1%입니다. 전국 20개 도시 중에서 실업률이 높은 곳은 온주의 윈저와 생캐트린의 나야가라, 오샤와이고 실업률이 낮은 곳은 퀘벡과 BC주 켈로나, 빅토리아이며 이외 토론토 6.6%, 밴쿠버는 5.8%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에 입국한 이민자 10명 중 6명이 전공이나 직장 경험, 자격증과 관련된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자들이 취업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으론 캐나다 내 근무 경험 부족과 취업시장과 관련한 연고나 관계 부족, 정부의 자료 부족 등입니다. 이민 온 지 5년에서 10년이 된 이민자의 경우는 이 비율이 48%로 낮아졌습니다. 연방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결정 요인으로 꼽은 임금은 11월에도 올라 1년 전보다 4.8% 상승했습니다. 기준금리의 영향이 경제 전반에 확산하면서 3분기 국내 총생산이 위축되고 기업에 부담을 주면서 실업률은 계속해서 상승할 거란 전망입니다. 앞서 TD은행은 지난 4월 이후 0.8%포인트 상승한 실업률이 내년엔 6.7%까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에어 캐나다가 마침내 탑승객들이 수화물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1차는 국내선에 적용하고 내년에는 미국 노선으로 확대하며 향후 일부 국제선 항공편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에어 캐나다는 탑승객들이 위탁 수화물과 이동 보조기구의 이동 상황을 추적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에 새로운 추적 기능을 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에어 캐나다는 여행하는 내내 고객에게 수화물 등 이동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 편의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어 캐나다의 새로운 추적 기능을 이용하려면 통합된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위탁 수화물은 수화물을 맡기는 곳과 항공기에 적재되기 전과 후 수화물을 찾는 곳 등 5곳에서 검사되는데 이 앱을 이용하면 접수 시점부터 마지막까지 이동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곳에 도달한 시기와 장소를 포함한 기록과 수화물 찾는 곳에 대한 정보도 제공됩니다. 수화물이 지연되면 기존 문자나 이메일에 더해 앱에서 탑승객에게 알려주고 휴대전화로 지연된 수화물 보고서를 쉽게 제출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기능 이외에도 항공편이나 탑승구 변경에 대한 실시간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토론토에서 밴쿠버로 향한 캐나다의 접근성 관련 최고 책임자는 에어 캐나다가 자신의 휠체어를 토론토에 남겨뒀다고 공개하며 너무 실망스럽고 비인간적이라고 분노했습니다. 한편 캐나다에선 코로나 방역 해제 이후 항공 여행객이 폭증하면서 극심한 공항 정체 사태로 인해 수화물 분실이 속출했습니다. 캐나다인 3명 중 1명이 수화물을 분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탑승객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정부는 수화물 지연에 대한 환불 요건 규정을 설정하는 등 승객 보호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폐수 검사에서 광역 토론토와 주 전역의 감염 곡선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식품점이나 직장, 모임 등 일상생활에서 코로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감염자 수는 명확치 않지만 양성률이 20%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족과 지인을 보호하기 위해 아프면 신속 진단기로 검사해보고
붐비는 실내에선 고품질의 마스크를 착용하며 아프면 집에 머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백신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강조하지만 지난주 기준 접종 대상의 단 6%만이 새로운 백신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료진은 코로나에 감염된 후 중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노년층은 반드시 최신의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론토 보건당국은 메트로홀과 클로버데일몰, 놀수욕 시빅센터, 스카보로 타운센터 클리닉을 오는 13일부터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 지원이 곧 소진되기 때문으로 클리닉이 폐쇄된 이후에는 가정의와 약국을 통해 맞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운영된 접종 클리닉과 모바일 클리닉을 통해 지금까지 시민 220만 명이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클리닉을 폐쇄하는 보건국은 대신 코로나 기간 중 중단된 어린이에 대한 접종 프로그램에 집중할 것이라며 주정부에 $380만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은 35만여 명인데 이 중 25만여 명이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온주 보건부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정부 지원은 12월 말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온타리오주 스카보로에 새로운 장기 요양원 이홍 핀치2가 설립됩니다. 2026년부터 운영되는 이홍 핀치2는 5층 건물에 총 224개 침상이 제공되고 정원과 야외 카페식 좌석들이 배치되며 더 넓은 거주자 공용 공간과 에어컨이 설치돼 쾌적한 거주 환경을 제공합니다. 조성은 장기요양부 장관은 스카보로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되는 날이라며 온주 정부는 시니어들을 위한 장기요양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성준 노인 및 장애인복지부 장관은 다수의 한인 입주자들이 거주하는 이홍센터 장기요양원이 추가로 늘어나면 앞으로 한인 시니어들의 복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덕포드 수상과 조성훈 장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스카보로 장기요양원 신설 프로젝트는 5만 8천 개의 추가 침상 확보와 낡은 침상 개선을 추진하는 주 정부 계획 중 하나로 정부는 장기요양원 침상 확보를 위해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설립 승인을 받은 67곳의 장기요양원에 대해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으며 그 결과 11,199개의 침상이 추가되거나 최신식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서리 렉센터 수영장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인명구조 요원이 기소됐습니다. 지난 4월 11일 성추행 신고를 받은 연방경찰은 이후 수사를 벌인 끝에 같은 달 18일 서리 출신의 제이콥 트롱을 체포했고 지난달 25일 성추행과 성적 접촉 유도,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주민들의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드롱은 피해자 접근 금지와 렉센터 반경 100m 내 방문 금지, 보석 감독관의 승인 없이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있는 장소에 방문하지 못하는 등 조건부로 풀려나 다음번 법원 출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온타리오주 토론토 주차 위반 과태료가 대폭 인상됩니다. 앞서 과태료가 $45인 주차 요금보다 더 낮기 때문에 불법 주차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시는 규정 준수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30인 주차 위반 과태료를 $75로 2배 이상 올리고 그린 주차장 등 시형 주차장은 물론 사유지 주차장에도 모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주차 위반이 11,000건 이상 급증한 10만 6,259건에 달했고 민간 주차장 위반 건수도 5만 6천 건 늘어난 37만 7,300여 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오늘부터 놀수역 지역에서 야간 도로 주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합니다. 이는 안전하고 신속한 제설 작업과 대형 응급 차량 운행을 돕기 위한 겨울철 유지 조례로
오늘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경찰은 새벽 2시부터 오전 6시 사이 놀수역 지역을 돌아다니며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도로 주차 허용 등 예외 표지판이 있는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밤새 주차하게 되면 주차 위반 티켓을 받게 된다며 이곳의 운전자들은 주의하고 조례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